혹시 당신도 같은 말을 듣고 혼자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분명 상대는 아무 뜻 없이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가라앉고 회사에서는 상사의 짧은 피드백이 하루 종일 자신을 평가하는 말처럼 느껴지고 집에 와서도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유독 힘든 것 같아지는 이유, 왜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말에 휘둘리지 않는 뇌의 사용법을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겪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 말에 왜 그렇게 상처를 받느냐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정도는 넘겨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모두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반응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틀린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발생한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이성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즉, 같은 말을 듣고 다르게 느끼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뇌는 모든 자극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정보로 처리되고 어떤 말은 위협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각 사람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뇌의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성격의 문제로 보느냐, 뇌의 작동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결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참아야 하고 강해져야 하고 더 둔감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뇌의 문제라고 보면 답은 다릅니다. 이해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으며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독 특정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말이 당신의 뇌에서 위험 신호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민하다는 말로 자신을 설명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위협감지 시스템이 예민하게 설정된 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나 자신으로 돌리는 순간 해결은 막힙니다. 문제를 시스템으로 옮기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일한 자극에 대해 사람마다 전혀 다른 정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개인의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뇌가 자극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 반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말합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신경과 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과 소성이란 반복된 경험과 훈련을 통해 뇌의 회로가 실제로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즉, 지금의 반응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학습된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반응해왔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감정 반응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재구성하는 훈련을 약 3주만 지속해도 뇌의 반응 강도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반복할 경우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피질의 활성은 증가하고 과도한 경보를 울리던 영역의 반응은 감소합니다. 이 변화는 기분이 좋아졌다는 주관적 느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 영상 촬영에서도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고쳐야 할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과 영어는 배우지만 감정을 다루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반응을 통제할 줄 모른 채 어른이 됩니다. 이 영상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을 따라가시면 자신의 반응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말에 휘둘리던 뇌를 천천히 다시 조율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방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핵심 장치는 뇌 속에 있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기 이전에 생존을 담당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인간이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고 즉각 반응하도록 돕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 기능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낯선 존재의 움직임, 공격적인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편도체는 실제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사의 무표정한 말투, 비교당하는 상황, 무심한 한마디를 물리적 위협과 유사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립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며 이성이 개입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감정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이성을 납치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뒤에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느꼈는지를 생각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응은 끝난 상태입니다. 생존 장치가 먼저 작동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편도체를 자극하는 대체물은 매우 많습니다. 평가받는 환경, 비교가 일상화된 문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소통 방식은 편도체를 과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과열 상태가 반복되면 편도체는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큰 위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같은 말을 듣고도 유독 크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생존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비난은 멈추고 조절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왜 여전히 똑같이 반응하는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의식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 반응은 자동 시스템입니다. 자동 시스템은 명령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빨리 뛸 때 진정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즉시 멈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땀이 나는 것을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작동한 자동 반응은 생각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짐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음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오면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 시스템을 바꾸려면 자동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언어는 생각이 아니라 신체 반응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내려진 뒤에야 이성이 다시 작동합니다. 즉, 감정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반응을 우회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계속 자신을 다그치고 실망하고 다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를 써야 할 위치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감정이 폭발한 뒤에 의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폭발 이전에 몸을 통해 개입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말에 휘둘리던 삶에서 말 위에 서는 삶으로 이동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5단계 즉시 처방 몸에서 뇌로 우회하는 루트 낭독용 완성 대본.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당장 이 반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말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뀔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반응은 자동 시스템입니다. 자동 시스템은 말이 아니라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 신호는 생각이 아니라 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뇌를 직접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에서 뇌로 가는 우회 루트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먼저 턱의 힘을 의식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턱은 긴장의 바로미터입니다. 턱이 굳어 있다는 것은 뇌가 아직 위협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턱을 느슨하게 풀고 혀를 입천장에서 떼는 순간 뇌는 첫 번째 안전 신호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위협을 느낄 때 인간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고정됩니다.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경계 상태는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입니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해야 합니다. 코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0초 이상 유지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신경은 편도체에 직접적으로 안정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몸이 풀려 있으니 지금은 생존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루틴을 감정이 폭발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 직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마음이 움찔하는 순간이 바로 개입 시점입니다. 이 짧은 개입만으로도 반응의 강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군사훈련과 응급심리안전기법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뇌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체 신호는 즉각 이해합니다. 이것이 즉시 처방의 핵심입니다. 즉시 처방이 불을 끄는 방법이라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불이 잘 붙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뇌는 근육과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해집니다. 이것이 신경과 소성의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에는 특정 회로가 과도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말을 위협으로 해석하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회로의 핵심 키워드는 수용, 거리두기, 연민, 재해석, 감정, 명명입니다. 먼저 수용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올라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로 붙여주는 순간 감정은 이미 반쯤 조절됩니다. 다음은 거리두기입니다. 이 말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황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인식을 반복해야 합니다. 연민은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느끼도록 학습된 뇌를 이해해야 합니다. 재해석은 하나의 말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연습입니다. 그 말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도였을 필요는 없다는 가능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감정 명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쾌함인지 서운함인지 두려움인지 정확히 이름을 붙이면 편도체의 반응은 즉시 낮아집니다. 이 훈련은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5분 동안 오늘 걸릴 수 있는 말을 예측하고 대응 문장을 준비합니다. 저녁에 5분 동안 실제 상황을 다시 정리하며 다른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는 점점 새로운 회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말에 대한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강도는 낮아집니다. 이것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절 능력이 생기면 삶의 주도권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왜 특정 말에만 유독 반응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 뿌리는 인정 중독에 있습니다. 인정 중독이란 타인의 말과 반응을 나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말이 정보로 들리지 않습니다. 판결로 들립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곧 나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이 패턴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칭찬과 인정으로 행동이 강화된 경험이 많을수록 이 패턴은 강해집니다.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반응할 때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합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태도의 전환입니다. 타인의 말과 나의 가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상태와 관점의 결과일 뿐이라는 인식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평가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평가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이라면 필요한 부분만 취하면 됩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말의 위력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기 존중은 타인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하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준이 자리 잡히면 인정 중독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말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참고 자료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격이 아니라 뇌의 자동 반응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시스템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반응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왜 이러지 말고 반응이구나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몸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턱 시선 호흡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하루 한 번 말의 해석을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장 마음에 걸렸던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을 적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뇌의 회로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변화는 극적인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 선택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